안녕하세요. 쏙쏙이 선생님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험 직전 기출분석을 통해서 1차 문제를 많이 적중했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시험 직전에 기출분석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적중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올해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험 직전에 어떤 기출 분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기출 분석을 연도별이나 영역별을 가지고 충분히 한 상태일 수도 있고, 이론 공부나 암기, 문풀을 하느라고 기출 분석이 좀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기출 분석을 충분히 했다면 최근 5개 학년도만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기출 분석이 좀 부족한 상태라면 영역별 기출 분석을 시험 직전까지 2회독 또는 3회독 정도 해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 분석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역별 기출 분석을 회독하면서도 충분히 올해 기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불안해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공부량을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출 분석을 충분히 한 상태라는 전제하에 연도별 기출 분석의 방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10월 중순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 영역별 또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충분히 한 상태거나 이론서나 문제풀이와 같은 책을 보지 않고도 기출 문제를 보았을 때 스스로 분석과 인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때 시험 직전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출을 할 때 구술이나 백지 쓰기, 워딩을 하듯이 기출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면서 빨리빨리 인출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법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많으면 2시간 안에 A형 또는 B형 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0월 중순부터 2주 동안 최근 5개 학년도 연도별 기출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이 기출 분석을 한다고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아침에 모의고사 풀고 오답 정리하고 개론 강론 해설서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오후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연도별 기출분석 자료에서 얼마나 적중이 되었는지 다시 살펴보니까 총 30점 정도가 적중을 했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제가 시험 직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가 적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20학년도 A형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2015 누리과정에 고시문이 나왔었는데요. 평가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찾아서 쓰라는 문제였지만 직접 찾아서 쓰는 것은 지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풀지 않았었고 대신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어요.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아래쪽에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또 적어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고시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이 출제가 되었기에 제발 올해 또 나와라고 제가 적어 놓았지요. 예상했던 대로 2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우느라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외우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단답형이니까요. 올해도 한번 대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발문 유형은 제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이 기출을 근거로 해서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추가해서 쓰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21학년도에도 계속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주의 깊게 끝까지 듣고 의견을 말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적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0학년도 B형에서는 음악적 요소가 출제된 것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단답으로 적는 것이었지만 21학년도에는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로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학년도 추시 A형입니다. 조작적 운동에 대한 정의가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응용해서 정의를 쓰는 것이 출제가 되겠다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피아제의 언어적 특성은 워낙 중요하게 출제된 문제들이죠. 자기중심적 언어 중에서 독백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분석 팁을 알려드리자면 피아제와 비고스키의 언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언어와 사고, 자기중심적 언어, 언어의 발달 과정. 피아제와 비고스키가 각각 바라본 관점을 한번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학에서 플롯의 형식이 순환적 형식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9학년도 추시 B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유아의 탐구활동의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방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구성주의 관점에서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합리적 수세기의 원리에서는 이 문제에서 5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나오지 않은 게 21학년도에 출제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정의를 정리해 두었더니 단답을 쓰는 것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19학년도 A형 문제에서는 전래동화에 대한 정의가 지문에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재화라는 단어가 각색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 정의를 잘 공부하고 있었다면 쉽게 전래동화를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18학년도 A형 문제에서는 응급처치 동의서가 21학년도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좌측편에 각종 서류의 명칭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서류의 명칭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나온 음절과 음소가 그대로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내기 스터디를 할 때 제가 만든 문제들인데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은 제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맞췄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 이론에서 틀린 믿음에 대한 단답이나 정의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가 틀린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마음 이론을 획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으로 마음 이론에 대해서 이해, 예언 또는 예측 이런 키워드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6학년도 A형에서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외체계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보았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대중매체에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대중매체가 나오면 미시체계와 헷갈릴 수 있겠다, 어려우니까 잘 공부해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되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원의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16학년도에 전문가적 수준이 나왔다면 21학년도에는 기술적 수준과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대해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각 수준의 정의까지 꼼꼼하게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반의 공간의 화해 요소는 워낙 빈출되는 문제라서 많이들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21학년도에는 경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깊게 공부해서 경로의 종류를 쓸 때 직선과 곡선을 써야 할지 공중과 바닥을 써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2가지를 녹여서 서술을 했는데요. 다행히 맞게 채점이 된 것 같습니다. 16학년도 B형입니다. 여기에서도 수세기의 원리가 출제가 되었네요. 이것보다 저는 여기에서
서열의 정의에 집중을 했어요. 단순 서열은 3개 이상의 물체를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순서 짓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21학년도에 제가 적중했던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연도별 또는 영역별 기출분석을 통해서 올해 2022학년도에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분석의 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